202쪽에 서술형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202쪽에서 203쪽까지 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맞춰볼게요. 202에서 203쪽 한번 읽어보시고 좀 써보시고. 자, 같이 볼게요.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죠. 물을 전기분해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 글 읽어보시면 플러스 극에 모인 기체를 꺼져가는 향불을 대어 봤더니 이제 향불이 되살아났다. 이제 이게 산소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 거고, 왜냐면 산소는 이제 불이 잘 붙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요. 그렇고 마이너스 극에서 모인 기체의 성냥불을 가까이 대었더니 펑 소리를 내면서 탔다. 뭔가 뻥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모인 기체는 수소입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모인 거죠. 수소는 뻥 터집니다.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물질을 기본 성분이라는 생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일단은 틀렸다라는 거죠. 네, 틀렸다. 그렇게 판단을 까다가 설명하시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분해되면 원소가 아니에요. 그게 분해된 애가 더 기본적인 성분이 되는 거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되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기본 성분이 원소라는 거죠. 원소. 기본 성분 원소죠.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 과산화수소, 물, 산소를 원소와 화합물로 구분하고 극가닥을 쓰시오. 과산화수소와 물은 화합물이죠. 과산화 수소와 물은, 근데 그 까닭이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종류, 두 종류.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소, 여기서 원소라고 써도 상관없고,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고, 산소는 두 개가 있어도 종류는 한 종류죠. 산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소다. 한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어서 원소이다. 이해하시죠? 네.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 있으면은 화합물이고,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원소다. 베르셀리우스랑 이렇게 원소 기호를 제안했는데,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호 표시 방법을 설명하시오. 원소들의 이름이 있어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첫 글자가 같은 원소가 있으면, 중간 글자, 이 중간 글자는 정 가운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있는 글자 가운데,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쓴다. 근데 첫 글자가 이제 A로 시작하는 애가
딱히 뭐 있나? 근데 AU, AG, A만 있는 애는 없는데 사실. 어찌됐건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두 번째로 쓴다. 이거는 그렇죠. 탄소는 C인데 얘도 C니까 여기 CU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를 이루는 입자의 이름과 각 입자가 띠는 전하를 설명하시오. 기억은 전자고요. 전자이고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니은은 양성자죠. 양성자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 디귿은 중성자겠죠. 중성자로 전하가 없다. 전기적인 성질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까닭을 원자의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전자 수가 같아서 뭐 같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되겠다. 네, 같기 때문이다.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으면 플러스성이랑 마이너스성이랑 이제 같은 세기로 있으니까 중성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짝지어라. A와 C 그리고 B와 D는 성질이 비슷한데 같은 족에 있어요. 같은 족에 있으므로 성질이 비슷하다. 근데 이게 요 1쪽에 요 수소만 제외하고요. 수소만 예외적입니다. 얘를 빼고 같은 족에 있으면 원래 원인은 사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인데 그런 거는 중학교 때 지금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같은 족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수소만 빼면 다. 네네. 수소를 제외하고는 같은 족일 때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요 앞에 이제 수소를 제외하고라고 써도 될 것 같은. 지금은 이제 이거랑 같은 족이니까 성질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1족인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을 그림과 같이 기름에 넣어 보관한다. 이와 같이 보관하는 까닭을 원소의 성질과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요게 이제 산소가. 리튬, 나트륨, 칼륨은 1족 금속이거든요. 1족 금속으로 산소나 물과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와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름에 보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요? 자, 그 다음에 표는 베릴륨, 플루오린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베릴륨과 플루오린 원자가 가지는 전자는 각각 몇 개인지 쓰시오. 일단은 베릴륨은 양성자 수가 4개니까 베릴륨은 4개,
플루오린은 9개. 9개의 전자를 갖는다. 이렇게 쓰시고, 베릴륨과 플루오린 원자에서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을 각각 쓰고 이를 바탕으로 각 원자의 전하량을 설명하시오. 베릴륨 원자 핵의 전하량은 베릴륨이라고 했죠. 베릴륨이 아니라 베릴륨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 4이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4예요.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인 게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이므로 원자의 전하량은 0입니다.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하면 0이니까. 네, 요거랑 마찬가지로 플루오린도 똑같이 쓰면 되는데, 플루오린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9죠. 플러스 9이고 전자의 총 전하량도 마이너스 9예요. 원자의 전하량은 0이다. 있나요? 오른쪽 그림은 수소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로 베릴륨과 플루오린의 원자 모형을 각각 완성하시오. 자, 베릴륨은 플러스 4고요. 전자가 4개 있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플러스 9고요. 9. 전자가 9개 있으면 돼요. 9개 있으면 돼요. 이해하시죠?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일단은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해요. 아까 원소는 뭐라고 했냐면,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요. 성분. 근데 이건 종류를 의미합니다. 종류. 근데 요거는 입자는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알갱이 하나하나 말할 때는 원자라고 말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어떤 종류를 의미할 때는 원소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 중에 헬륨이나 구리처럼 원자가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헬륨은 다른 거랑 뭐 이렇게 결합을 안 해요. 근데 구리는 자기네들끼리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쓰세요. 이렇게 자꾸. 헬륨, 네온, 아르곤은 한 개의 독립된 상태로 존재한다. 원자 한 개가.
여기 좀 특이한 건데 얘네들은 화합물을 이루지 않고 자기 혼자 있어요. 이걸 18조 원소 이렇게 말하는데 비활성 기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다른 애랑 결합을 안 한다 뭐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독립된 한 개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고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자꾸 쓰세요. 이렇게 구리는 Cu, 알루미늄 Al 이런 금속 또는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되어 있고 흑연도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뭐 이런 애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분자는 중요한 게 분자 개념인데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그런 새로운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데 이제 분자의 정의가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다. 얘네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은 두 개나 세 개 뭐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안정화되면서 안정한 분자가 돼. 근데 이런 애들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뭐 HCl이라던가 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CO2 이런 것도 분자고 H2 이런 것도 분자고 뭐.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려요. 네, 분자였던 애가 각각의 원자로 바뀌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물 분자가 이제 수소와 산소 원자로 만약에 나뉘어진다 그러면은 물의 성질은 나타나지 않죠. 산소는 불이 잘 붙게 해주고 수소는 뻥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산소 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이걸 다 외울 게 많아가지고 어려운 거죠. 일단은 N2H2가 수소 두 개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로 존재를 합니다. 질소도 N2로 존재를 합니다. N2. 산소는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죠. 그러니까 H2O가 이제 물이고 물.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예요. 탄소 두 개가 결합한 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NH3. 염화수소는 HCl이고 메테인은 CH4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이런 분자식을 다 외우셔야 되고. 자, 잘 봐. 같은 종류로 되어 있어도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원소야. 요런 애는. 왜냐면 얘는 두 개 붙어 있고 세 개 붙어 있죠. 세 개 붙어 있으면 오존인데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오존이 지금 이 주변에 많으면 오염된 거예요, 공기가. 그래서 오존이랑 산소랑은 성질이 전혀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아셔야 되고 물 분자랑 과산화수소 분자도 산소랑 수소로만 되어 있지만 성질이 달라요. 성질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두 개 있는 거고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가 일산화탄소, CO2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자야.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야 하고 보통은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 거고요. 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애들은 원소라고 해요. 원소라고 하고요. 이온은 좀 나중에 하시고 여기 이온 좀 이따 하고요. 개념 확인 문제에
1번부터 4번까지만 일단 하고 그냥 확인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해보겠습니다. 해봤죠?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거, 독립된 입자로 이렇게 한 분자 한 분자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에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맞아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모두 같은 분자이다. 아니죠. 이거 탄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일산화탄소, 얘는 이산화탄소 달라요. 성질이 다릅니다. 답 5번 하시면 되고, 자, 입자 모형에서 이제 헬륨은 자기 혼자 있어야 돼. 자기 혼자. 그래서 뭐 요런 모형이 맞는 거고, N2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 요런 모형이 맞는 거고, HCl은 이렇게 수소 하나에 염소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과산화수소, 수소랑 산소랑 수소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암모니아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수소 3개가. 그러면 이거겠죠? 네, 답은 5번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자, 메테인은 화학식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입니다. CH. 5번 틀린 게 아니라 옳게 아, 옳게 착조인 거야? 아, 옳게 착조인 거니까 3번이구나. 미안. 3번이고. 그래서 이거 메테인은 CH4고요.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분자의 이름은 암모니아 아니고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자, 원자의 종류 2가지다. 이거 맞죠? 수소랑 탄소 이게 2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고, 분자를 이루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수가 같다. 아니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같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화학식이 CH5고요. 이산화탄소는 CH2예요. 가와 나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는 서로 같다. 아니죠. 얘는 2개고 얘는 3개죠. 가와 나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형태 같다. 그렇지 않죠. 이산화탄소는 좀 많이 있어도 바로 뭐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많아도 얘가 헤모글로빈하고 이제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은 죽습니다. 독가스 같은 겁니다. 얘는. 답은 1번이고요. 종류가 같더라도 개수가 다르면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온을 해야 되는데, 이온은 조금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온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할게요. 이제 이온은 사실 이제 원자들은 자기 혼자 안정한 애들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안정한 애들은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요런 애들만 그냥 자기 혼자 있어도 돼요. 요런 애들만 원자 한 개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뭔가 결합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정화되려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지 혼자 있으면 불안정해 사실은. 그래서 산소 분자가 된다던가, 산소가 탄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이런 게 된다던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 안정화되는데,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지만 전자를 뺏기거나 얻어서 이온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자가 다른 원자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또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 요거를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음료 할 때 그 이온이 이온이거든요. 이온이라고 해요. 하나씩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제 양성자가 뭐 3개 있어. 그럼 원래는 전자도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렇죠? 3개 있는데 사실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전자랑 원자 핵은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 근데 앞쪽에 있는 전자들은 좀 가깝게 있죠. 네. 근데 얘네들은 좀 세게 잡아당기는데 요거 다음 껍질에 있는 전자는 좀 약하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요 하나가 떨어지기가 쉬워요. 이해하세요? 이게 뭐 이게 주기율표 이런 거 배울 때 주기라고 하는 거 배우는데 주기가 전자 껍질 수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주기는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주기에는 8개 채워지거든요. 아무튼 요거 하나가 떨어지기가 쉬워. 그래서 리튬은 자기한테 있던 전자 하나 떨어지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돼. 양이온.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양성자 3개는 변화가 없는데 전자는 몇 개 있는 거죠? 2개죠. 그럼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리튬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 염화나트륨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를 얻어요. 전자를 하나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얻으면 그 뒤쪽에 이제 또 다른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또 뒤에 또 보고.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나트륨 이렇게 씁니다. NaCl 이렇게 써보세요. 자꾸 이거 자꾸 써야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아는 거거든요. 염화나트륨이 NaCl이고 염화칼슘 CaCl2야. 이게 왜 그러는지는 설명할 건데 그래도 그냥 한번 몰라도 써보는 거야. 염화칼슘. 그 다음에 탄산칼슘 CaCO3 요게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뭐 요런 애들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NaCl인데 중요한데 이런 애는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가 아닌 까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기는 NaCl을 쓰는데 나트륨 이온이 엄청 많이 있고 염화이온이 엄청 많이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얘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자라고 안 하고 얘는 분자라고 안 하고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말하면 돼.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에요. 자꾸 연습하셔야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1번에 했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를 분자라고 말하고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입니다. 잃으면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으면은 음이온인데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이온 쓰시고 헬륨 기체는 원자로만 되어 있어요. 원자 딸랑 원자 하나만.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 결합을 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염화나트륨 이런 거는 이온 결합 물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볼게요. 206쪽에 자, 이온이 만들어질 때 원자 핵은 전자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해요. 전자가 훨씬 작아가지고 그래서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은 남는 애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려나?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전자를 잃으면 하니까 잃으면 빼기니까 음이온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양성자수 전자수가 똑같았는데 전자가 모자라지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커지면은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그래서 전자를 만약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됩니다. 근데 왜 어떤 애는 한 개 잊어버리고 어떤 애는 왜 두 개 잊어버리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11번이야. 그러면은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원래? 11개죠. 그럼 첫 번째만 2개예요. 첫 번째만. 그 다음부터는 8개야. 8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그렸죠? 여태까지 전자를? 10개 그렸죠? 하나 남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요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거 떨어지고 나면 얘는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가깝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한 개만 잃어버려요, 항상. 이해해요? 근데 전자 한 개만 잃어버리면 나트륨 Na 플러스 1가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버려요, 2개. 왜냐면 마그네슘이 플러스 12인데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그 다음에 2개 있죠. 그럼 요거는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 그럼 얘 떨어지기 쉬워.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버립니다. 2개를.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알루미늄은 3개를 잃어버려요. 3개. 3가 플러스가 돼요. 3가 플러스.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플러스 1가고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고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얻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져서 음이온이 되는 건데 얘가 하나가 더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음이온. 원자 핵의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커지면 음이온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플루오린은 전자를 한 개만 얻게 되고 산소는 2개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원래 원리가 있는데 요거를 플루오린을 일단 그려보면 양성자가 9개야. 그 전자도 9개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럼 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7개 그려야 되는 거지. 9개 그리는 게 아니라 다시. 첫 번째 껍질 2개랑, 그 다음에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요거 하나를 뺏어와요. 이렇게 하나를. 뺏어오면 8개가 꽉 차죠? 그럼 더 이상 못 뺏어와요. 더 이상. 하나만 뺏어오고 산소는 2개를 뺏어옵니다. 2개. 자기 껍질 다 채울 때까지. 자, 그렇게 양이온이나 음이온 돼.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고요. 그리고 표시할 때 이 전하를 오른쪽 위 첨자로 쓰고 1가일 때 1은 생략합니다. 생략. 리튬 이온은 이렇게 전자를 하나만 잃어버린 거고 마그네슘 이온은 2개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2가 플러스 이렇게 써요. 2가 가짜를 붙이거든요. 2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쓰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하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야. 근데 전자를 얻으면 1은 생략하고 이제 2부터 쓰면 되는데, 뭐뭐 화 이온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염화이온, 원래 아이오딘이거든. 아이오딘 화이온, 황화이온, 탄산이온, 이런 식으로 화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안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붙였구나. 이거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외우셔야 돼. 이게 질산이온 NO3- 질산이온, 황산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은 또 화자가 들어가요. 수산화이온 OH-,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MnO4 마이너스인데 화자가 안 붙는다. 나머지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수소는 수소이온, 나트륨은 나트륨이온, 칼륨은 칼륨이온, 베릴륨은 베릴륨이온. 이렇게 이온만 붙여서 읽으시면 되는데, 요게 특이한 거죠. 원래는 NH3가 뭐였지? 암모니아였어, 암모니아. 근데 얘가 H 플러스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요런 애가 되면 얘 암모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암모늄 이온. 그래서 이것도 어렵죠? 어려운데 저번에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않나요? 혹시? 프린트 가지고 있나? 요거 이제 원소 기호까지 저번에 했고요. 여기 이온 있습니다. 이온. 요거 좀 책 찾아가 보면서 요거 채울 수 있는 거 채워보세요. 요거 앞뒤로 2번만 하면 됩니다. 앞뒤로. 여러 가지 이온이랑 요거. 일단은 한글로 써져 있는 거를 영어로 이제 원소 기호로 표기해 보시고 여기 연습을 해 봅시다. 자, 자꾸 쓰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소이온은 H 플러스고, H 플러스고요. 칼륨 이온은 이제 K 플러스, 칼슘 이온은 CA 이가 플러스, 이가 플러스, 마그네슘 Mg 이가 플러스고, 전자 두 개 잃어버린 거죠. 리튬은 1가 플러스예요. 1은 생략합니다.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 구리는 Cu 2가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NH4 플러스입니다. NH4 플러스. 염화 이온은 Cl 마이너스, 전자 하나 얻은 거고, 플로오린화 이온은 F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스고요. 수소산소죠, 수산화. 탄산은 CO3 이가 마이너스, 탄화 이온은 산소 이가 마이너스, 황화 이온은 황 S 이가 마이너스, 질산은 NO3 마이너스입니다. 황산 SO4 이가 마이너스. 어렵죠? 여기 안 쓴 게 하나 있는데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써보시고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알루미늄 이온이야. 알루미늄 이온. 그래서 넘겨서 이름을 쓰는 거죠.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 수소 이온, 리튬 이온, 칼륨이야,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구리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건 암모늄 이온이야. 암모늄 이온. 근데 이건 화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염화 이온, 플루오린화 이온, 수산화 이온. 이거는 안 들어가요. 또 탄산 이온. 이거는 산화 이온, 황화 이온. 이거는 안 들어가요. 질산 이온. 이것도 안 들어가. 황산 이온. 이렇게 써봤지요. 그 다음에 다시 책에
여기 있죠. 이게 수소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베릴륨 이온, 마그네슘, 칼슘, 구리, 암모늄 이온, 염화 이온, 아이오딘 이온, 황화 이온, 탄산 이온, 질산 이온, 황산 이온, 수산화 이온, 과망가니즈 산 이온 이런 것도 있습니다. MnO4- 과망가니즈 산 이온. 근데 이 이온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결합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 1이었던 애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던 애야. 그럼 얘네들은 1대1로 한 개 대 한 개 비율로 결합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2가 플러스야, 혼자 힘이. 얘는 1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두 개가 붙어야지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한 개만 붙고 얘는 두 개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쓸 때 양이온을 먼저 써요. 양이온을. Ca 양이온, Cl2 이렇게. 염화 칼슘. 여기 1은 생략이에요. 동그라미 쳐놓은데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칼슘이 2가 플러스예요. 염화 이온은 1가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될까요? 요거 한 개 있고 요거는 몇 개 결합해야 될까? 두 개 결합해야 돼. 두 개. 이렇게. 그러면 CaCl2 염화 칼슘. 읽을 때는 앞에서 붙어 있는데 쓸 때는 읽을 때는 뒤에서 붙어 있는데 쓸 때는 이제 양이온 먼저 쓰는 거야. 봐봐. 알루미늄이 3가 플러스야. 그 다음에 산소가 2가 마이너스예요. 얘네 결합하려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해야 될까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해야 될까? 2대 3 맞아요. 2대 3. 쓰세요.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2대 3. 그럼 알루미늄이 3개, 산소가 산화이온이 2개, 거꾸로 썼다. 알루미늄이 2개.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산화 알루미늄. 이거 맞추는 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좀 연습하면 아는데 얘는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이 1가 플러스고 염화 이온이 1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1대1로 결합을 하면 되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고 얘는 마그네슘이 2가 플러스고 산화 이온이 2가 마이너스야. 그럼 1대1 결합해야지. 산화 마그네슘. 근데 이거 잘 봐요. 얘가 2가 플러스야. 탄산 이온도 2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건 1대1로 결합한 거야. 여기 3자가 있으니까 왠지 1대3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CO3는 한 뭉탱이로 움직이는 애야. 그래서 이거는 1대1로 결합한 거예요. 봐봐. 질산 나트륨에서 나트륨이 1가 플러스야. 질산이온 1가 마이너스야.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1대1이야. NO3 마이너스가 하나의 이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고 짠맛을 내는 소금의 주성분이고 염화 칼슘은 칼슘 이온이 2가 플러스 염화 이온 1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몇 대 몇? 1대2죠? 이거 하나 있으면 얘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화 칼슘이 이렇게 쓰는 거죠. 염화 칼슘 이렇게 쓰는 거죠. 탄산 칼슘은 2가 플러스와 2가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해야 되는 탄산 칼슘. 탄산 수소 나트륨 1가 플러스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1가 마이너스. 얘랑 얘 탄산 수소 이온이랑 탄산 이온이랑 사실 다르지. 탄산 이온 2가 마이너스. 수소 하나만 붙은 거는 1가 마이너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나요? 음이온이 되나요?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 전자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나요?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리튬 원자가 전자 한 개 잃어서 만들어진 이온의 이온식 뭐라고 써야 돼요? 그쵸. 아니 플러스라 써야 돼.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되는 거예요. 이 이온의 이름은
리튬 이온. 황원자가 전자 두 개를 얻으면은 S2가 마이너스인데 이름은 화자 들어가야 되거든. 황화 이온. 마그네슘 이온은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 몇 개를 잃어버린 걸까요? 두 개 잃어버린 거예요. 이가 플러스잖아, 그쵸? 이온의 이동. 이온의 이동은 조금만 있다고. 아까 전에 4번까지 푼 것 같아요. 개념 확인 문제. 자, 5번부터 14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이거는 원소의 정의고요. 원소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원자는 기본 입자라고 써있구나. 원자의 정의가 그렇고요. 원자. 나는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 되는 거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이 나타내는 입자이다. 다로 해야겠죠, 이거 다. 다는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나로 이루어진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찾아라 이건데, 수소는 H2로 되어 있습니다. 흑연은 탄소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만으로 되어 있고, 암모니아는 NH3로 되어 있고요. 탄산칼슘이 CaCO3거든요. 이게 양이온, 음이온 결합한 거죠. 염화나트륨이 NaCl이죠. 양이온, 음이온 결합한 거죠. 미음, 비읍 고르시면 되고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헬륨 원자 한 개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 1번 골라야겠네. 염화나트륨은 양이온만 존재하지 않고 음이온도 있고요. 철은 수많은 철원자가 결합한 분자가 아니야. 이게 분자가 아니라 그냥 일단 이렇게 뭉탱이로 존재하면 분자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존재를 해야 돼. 독립적으로. 그다음 산소에는 두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한 종류죠, 한 종류. O2. 이산화탄소 한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 종류의 원자가 아니라 얘 CO2니까 두 종류죠, 두 종류. 그 다음에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아니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되는 거고,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되는 거고,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원자 핵을 쉽게 이동한다가 아니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 자, 그래서 1번은 전자가 하나가 플러스 되니까 이거는 양이온 모형이고요. 이거 전자 두 개 떨어졌네. 그러면 음이온 모형이야. 그래서 A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A 원자는 A 이온보다 전자수가 적다. 많죠. 왜냐면 A 원자에서 전자 떨어져 가지고 이온 되는 거니까. B의 이온식은 두 개 떨어졌죠. 그러면은 내가 잘못 봤네요. 이거 전자가 붙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전자가 붙었네. 이거 하나 붙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고 얘는 두 개 떨어져 나왔으니까 B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A 원자는 B 이온보다 전자수가 적다. A 이온보다 전자수가 적죠. 왜냐면 전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얘가 된 거니까. B 이온식은 전자가 떨어진 거니까 E가 플러스고요. B 원자와 B 이온의 양성자 수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2번, 4번. 양성자 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10번에 자, 세야 돼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양성자가 하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도 하나를 띄는 거고, 전자를 하나를 잃은 거죠.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은 겁니다. 원래는 11개여 있어야 되는데 10개밖에 없으니까 전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3번이 답이고, 자, 이거는 양성자 수보다 전자가 2개 적네. 그러면은 2가 플러스 양이온이고, 얘가 전자가 더 많네. 2가 마이너스 음이온이고요. 얘는 1가 플러스, 얘는 그냥 중성이네, 중성.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이거는 원자 상태로 있는 거고, 음이온을 골라 모두 옳게 짝지은 것. 음이온은 요거 전자가 더 많구나. PC. 그러면은 3번이네, 3번. 얘는 중성입니다, 중성. 원자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온식으로 표현하는 이온, 플로린화 이온인데요. 이거는 맞고, 전자는 원래 8개였는데, 9개였는데 전자 하나 더 붙으니까 10개가 있어야 되죠, 10개. 틀린 거. 양성자 수에는 변화가 없고요. 플로린화 원자가 전자 1개를 얻어서 형성된 거 맞고, 이 이온들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서로 잡아당기니까. 13번에 전자를 가장 많이 잃은 거는 여기서는 얘네요. 칼슘이온. 자, 이거는 수소 이온이고 화자 빼셔야 되고, 칼슘 이온이고 륨 아니고, 염화 소자를 화자로 바꿔주시고 염화 이온이고요. 암모늄이야. 암모늄이고 암모니아 아니라 암모늄이에요. 탄산 이온은 맞네요. 이게 탄산 이온 CO3가 마이너스. 이건 암모늄 이온.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14번까지 해보라고 했죠? 자, 근데 이온은 그 전하를 띄고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하를 띄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 물에 잘 녹아요. 근데 녹긴 하지만 전하를 띄고 있진 않아. 이온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한테 설탕물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넣고 전등이 켜지는가, 이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가 보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염화나트륨, 소금 같은 걸 물에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 생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극 쪽으로 플러스 이온, 나트륨 이온이겠죠.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하를 띤 물질이 이동을 하면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전기가 안 흘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물은, 증류수가 물이잖아. 물은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 이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에 이온이 녹아 있어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온이 있으면 전기 통하는. 물에 있으면. 근데 이온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이건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여기 물 떠놓은 거 있죠? 그런데 이온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손에 물에 닿으면 손에 있는 이온들, 이런 나트륨 이온 이런 게 물에 녹으면서 전기가 잘 흐르는 거예요. 근데 실험실에서 쓰는 거는 순수한 물이거든요.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에서는 전기가 안 흘러요. 설탕물도 안 흐르고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온 음료나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런 건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그럼 설탕물도 증류해서 만든. 그렇죠. 예. 실험실에서 만들 때는 이제 증류수 써야 돼요. 순수한 물로 하셔야 돼요. 증류수는 증류해서 만든 물인데, 증류수는 물을 끓이면 뭐 여러 가지 이온이나 다른 물질들은 남아 있고 이 물이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그거를 다시 식혀. 그러면 물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만드는 물이 증류수예요. 증류수. 그러니까 증발시켰다가 다시 얻어내는 건데 그런 거고, 그런 게 이제 진짜 이동하는지 알고 싶으면 색깔이 있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이 지금 파란색이죠. 황산구리가 CuSO4야. 얘가 물에 녹아 있으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구리 이온이랑 황산 이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구리 이온이 얘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얘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떨어뜨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파란색이 얘가 플러스 이온이니까 어느 극으로 이동하겠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어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KMnO4예요. KMnO4. 요게 이온이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MnO4 마이너스. 근데 이 중에 누가 약간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이냐면 얘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근데 보라색은 어느 극으로 이동하겠어요? 아니죠. 플러스 극이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어요? 이동합니다.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이온이 들어있어.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온 쓰시고,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진짜 그런지 알아보는 실험은 요런 실험인데 210조. 자, 근데 이게 전기가 흘러야지 되는 실험이니까 거름종이에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놔요. 질산칼륨이 뭐 하는 애냐면 KNO3인데 물에 녹으면 얘가 이렇게 이온이 있어요. 이온. 그러니까 이온이 있어야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냥 맨 그 거름종이로 하면 안 되고, 이 상태로 이온을 적셔 놓은 상태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 그려 놓으세요. 이게 질산칼륨이 KMnO4인데 이온화가 되면 이제 그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다. 이미 얘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투명하니까, 둘 다 투명하니까 지금 색깔 보이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는 거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려. 황산구리 수용액은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에요. 구리 이온이 여기 파란색 썼어요. 파란색. 여기 가운데 딱 떨어뜨렸는데 지금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양이온이어서 그렇죠.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렇죠. 황산이온은 얘는 무색이야. 무색이니까 이동하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도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데 무색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할 때 여기로 이동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구리 이온도 이동하겠지만 칼륨 이온도 이동하게 돼 있어. 왜냐면 이거 적셔놨으니까. 이해하세요? 여기로 이동하는 게 SO4 일가 마이너스도 있는데 NO3 일가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칼륨 이온이 무색이고,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가운데다 떨어뜨리고 실험하는 건데 보라색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이 플러스 극 쪽으로 가죠? 왜냐면 얘가 뭐니까? 음이온이니까 음이온. 칼륨이온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마이너스극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칼륨이온이랑 질산이온도 있거든? NO3 마이너스는 또 어디로 가겠어요 원래는? 플러스로 가죠. 그럼 플러스 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온의 이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1번, 2번 한번 해보시고. 자, 봐봐요. 황산구리와 과망가니스산 칼륨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황산구리 수용액은 파란색은 구리 이온 때문에 그런 게 맞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의 보라색은 과망가니즈산 이온 때문에 그런 게 맞고, 황산 이온과 칼륨 이온 이동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동하는 거다 하는데 이제 무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질산 칼륨 수용액은 전류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 자, 파란색을 띠는 이온은 지금 무슨 극으로 이동하고 있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기억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양이온. 이해하세요? 이온식을 써라라고 되니까 CU 이가 플러스 쓰면 되네. 보라색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유는 플러스극으로 이동하죠.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SO4 아니야, 그거는 이제 황산구리에서 SO4 이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과망간일산 칼륨이잖아요. MnO4 마이너스. 얘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과망가니즈산 이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온의 이동까지 해봤고, 아까 전에 15번부터 18번까지 안 풀었는데 15번부터 18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학식은 NaCl이 맞아요. 근데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물에 녹으면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고,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이 맞아요. 기억, 디귿, 리을.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소금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면 전기가 흐릅니다.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띠는 물질이 지금 구리 이온인데 얘가 이제 여기로 가겠죠. 구리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보라색을 띠는 물질은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맞고요. 보라색을 띠는 물질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질산칼륨 수용액 대신에 설탕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얘는 전기가 안 흐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의 위치를 바꾸면 색이 띠는 물질의 이동 방향도 반대가 되죠. 답 4번으로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양이온들 고르시면 되고, 구리 이온이랑 칼륨 이온 두 개겠네, 그쵸?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1번 답. 여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숙제로 선생님 프린트 내준 거 요거 한 세트 풀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화학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좀 풀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